여러분 안녕하세요. 칼매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옆에 서 있는 이분은 RG비즈텐스의 한영덕 에디터입니다. 인사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RG비즈텐스 한용덕입니다. 네, 칼매거진의 객원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지프가 정말 새롭게 출시를 한 플래그십 SUV 그랜드 체로키 신형을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타게 되는 그랜드 체로키 정확하게 어떤 모델이죠? 네, 1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그랜드 체로키 L인데요. 저희가 오늘 시승해볼 모델은 정확히 뭐였죠? 아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출시된 이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이 상위 트림인 서밋 리저브 트림하고 하위 네. 트림인 오버랜드 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타보게 될 모델은 오버랜드 7인승 모델이고요. 조금 있다가 기회가 된다면은 6인승의 서밋 리저브도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뀐 실내 그리고 2차 11년 만에 돌아온 2차의 성능에 대한 것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랜드 체로키 L을 타고서 경기도 용인까지 왔습니다. 네. 일단 주행에 대한 소감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외관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겉에서 봤을 때의 느낌, 처음 사실 그랜드 체로키 이전 모델을 도로에서만 보셨죠? 그냥 도로에서만 봤었고, 그때는 사실 크다는 걸 별로 체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L 모델답게 훨씬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좀 디테일이 다듬어지면서 조금 더 세련되어졌구나 이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 이게 좀 확실히 좀 세대가 바뀌면서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예전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한 40cm 정도 더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커진 건데요. 네, 그래서 전체 길이로 하면은 5,220 정도의 네. 길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차 자체가 정말 길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3열이 없었어요. 3열이 그쵸 없었죠. 그냥 살짝 진칸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3열이 추가가 되면서 공간도 확보를 했고 휠베이스도 더 길게 그렇게 마련을 하면서 더 럭셔리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그런 웅장한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이 특징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진짜 디자인 정말 이번에 잘 뽑았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겉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사실 저는 이제 샤크노즈거든요. 약간 이제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이 프론트 디자인이 사실 얼핏 보면 약간 다찌 같은 느낌도 나지만 뭔가 아메리칸 SUV답다는 그런 이제 다부진 모습? 그런 모습이 딱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샤크노즈라는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이기는 한데 위쪽이 살짝 더 튀어나오고 범퍼를 들어가면서 이쪽 아래쪽 부분이 살짝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딱 꺾인 Z차처럼 꺾여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적용이 되니까 한층 더 세련돼 보이는 도심에 더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로 당겨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얄쌍해진 게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전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얇아진 헤드라이트가 좀 인상적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면적 자체도 굉장히 넓었고, 그리고 사실 이전 세대 모델 4세대 모델이 좀 시간을 좀 오래 끌고 가기는 했어요. 그쵸, 오랫동안 있었죠. 11년 동안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5세대가 되면서 더 극적으로 바뀌었다, 극단적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더 닿는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LED로 들어간 주간 주행등이라든가 오토 레벨링이 적용되어 있는 헤드램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바뀐 이미지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20인치, 21인치 휠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버랜드 모델에서는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밋 같은 경우에는 21인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차가 워낙 크니까 21인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20인치, 21인치다 그러면은 웬만한 고성능 자동차 아니면은 뭐 완전히 큰 사이즈, 저희가 최근에 그쵸. 시승했던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 그런 차에서 어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차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막 이질적이라든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휠을 보고서는 또 여기 또 이제 차 높이를 좀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으니까 높이도 조절되는 게 또 그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까 설명을 살짝 들어보니까 최대 102mm까지 이게 최저하고 최고하고 네. 뭐 높이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도심형 주행을 위한 SUV이기도 하지만 웬만한 길 진짜 오프로드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거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번에 바뀐 디자인,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상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외부에서도 좀 디자인상을 좀 받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이제 실내에 대해서도 인테리어 뭐 그런 상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제 외부에서도 정말 세련되어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투박한 모습은 뭐 투박한 대로 멋이 있지만 이 세련되어진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볼륨감을 강조한 이런 디자인도 상당히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지금 앞쪽하고 옆쪽 봤는데 옆쪽 혹시 뭐 이야기할 만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 차가 좀 길고 높은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리기 위한 좀 발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사실 오버랜드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오버랜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7,980만 원, 서밋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8,980만 원. 사실 네. 작은 저렴한 모델은 아니거든요. 저렴한 모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두 모델 간에서도 1,0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는데 어떤 거 선택할지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8천만 원,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의 차를 사는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항상 패밀리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탈 거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기가 지난 뭐 중고등학생까지도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도 같이 타야 하는데 발판까지 좀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고민은 저도 좀 같이 들기는 하네요. 자, 일단 이번에는 뒷모습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뭐 뒷모습도 보면은 앞에 헤드라이트가 얇아졌잖아요. 테일램프도 많이 얇아요. 사실 예전에는 짧고 두껍고 네. 그러니까 옛날 차스럽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최신 디자인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는 또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좀 얇고 길게 빼준 이런 디자인들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앞쪽에서는 이야기를 안 드리긴 했는데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크롬의 라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보통 미국 차라고 하면은 막 크롬 잔뜩 들어가 있는 그냥 번쩍번쩍한 블링블링 뭐 그런 느낌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랜 체로키에서는 지금 크롬을 굉장히 억제한 모습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크롬 많이 쓰면 중국차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중국 차선 요새 크롬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국을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크니까요. 이 대물량으로 밀고 붙이는 거기는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배제를 할 수는 없기는 한데 상당히 절제된 그런 요소로서 많이 잘 사용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트렁크 저희 한번 볼까요? 예. 그 트렁크도 트렁크인데 여기 보면 여기에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역시나 뭐 전동이죠 뭐. 요즘에 전동 들어갔다고 칭찬할 건 아닌 것 같아. 전동이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뭐 물론 이거 한데. 럭셔리 라인으로 네. 들어가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자, 일단 트렁크 열어봤습니다. 일단 트렁크가 3열까지 다 열게 됐을 때는 700리터가 조금 넘는 용량, 그리고 2열, 3열까지 다 접게 되면은 2000리터 후반대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커요. 사실 저희가 에스컬레이드를 바로 직전에 타가지고 너무 이게 비교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근데 그거는 거의 미니버스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갖고 있는 SUV에서의 큰 차량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 2000리터 중반대의 용량도 절대 부족하지는 않다. 그럼요. 그리고 트렁크를 3열까지 접으면 더 훨씬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트렁크를 좀 많이 쓸 것인지 아니면 3열에다가 더 사람을 태울 것인지를 고려를 해서 여기 시트를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열, 3열 시트 다 폴딩이 가능한데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접는 거, 펼치는 거 다 전동으로 가능하고요. 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잡고 있는 거를 놔준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제 손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탁 접어주기는 하지만 다시 펼치는 거는 손으로 펼쳐야 된다. 그런 거 차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3열 시트가 있으면 사실 3열에 타고 내리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많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시트가 좀 많이 제껴져야 타고 내리기가 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를 들은 걸로는 팁 앤 폴딩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시트가 앞쪽으로 숙여지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3열을 타고 내리는 것도 상당히 수월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버랜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에 3시트 벤치 타입이 되어 있어서 3개의 좌석이 있지만 이 서밋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2개 시트, 독립형 시트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콘솔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콘솔이 있으면 좀 접기가 원래 힘들잖아요. 그쵸? 올 플랫이 안 되잖아요, 원래. 네. 사실 콘솔이라는 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 서밋 리저브 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으로 좀 띄워드릴 텐데
앞쪽으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역폴딩이 가능해서 풀플랫 2열까지 다 풀플랫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장점 아닐까 싶어요. 진짜 차박하기, 요즘 트렌드인 뭐 캠핑 차박하기에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렁크 닫는 버튼 어디 있을까요? 사실 보통 이렇게 위에 트렁크 닫는 버튼이 있죠. 근데 저도 뭐 큰 키는 아니지만 키가 작으신 여성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편해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옆에 버튼이 있으니까 굳이 팔을 올리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버튼만 딱 누르면은 알아서 닫힙니다. 그러니까 결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쵸. 이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 미국 차에서 좀 기대하기 어려웠던 섬세한 부분들인데 이런 거 잘 챙겨준 것도 참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실내를 보면서 주행을 했을 때 소감, 그리고 2열, 3열에서의 승차감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행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한영덕 에디터 앉아 있고요. 뒤에는 저희가 좋아하는 나인석 칼럼니스트님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더지 게임이다. 일단 이번 그랜드 체로키의 장점,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원래도 큰 차긴 했지만 예전보다 더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 차도 정말 컸죠. 근데 사실 저는 예전 거는 사실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딱 보더라도 사실 이거 타기 전에 한번 에스컬레이드 시승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물론 작긴 하지만 그래도 꽤 널찍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받아요. 또 저는 근데 좀 사이즈가 커진 것도 특징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눈에 들어오는 게 실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 하거든요. 진짜 놀라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게 계기판하고 여기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인데 둘 다 큼직큼직해서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트렌드 맞춰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어 노브 옆에 터레인 모드하고 또 차고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이 차의 성격이 그냥 도심형 SUV는 아니구나, 사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에 우리가 보통은 기대를 하는 게 럭셔리한 것보다는 조금 우당탕탕하면서 사막이든 산길이든 그냥 다 뚫고 가는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좀 터프한 이미지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구성을 했다. 이게 얘네가 잘하는 거는 좀 유지를 하면서 조금 좀 다른 시장을 좀 노려보겠다, 이런 노림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랄까 좀 터프가이가 간만에 면도 좀 하고 저기 정장 좀 입고 그런 느낌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것도 눈에 들어오는데 지프 로고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동그란 거에다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닛산 느낌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로고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잘 바꿨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마스타 자동차가 그 로고를 똑같이 그래요? 비슷한 사이즈로 했었거든요. 나 자꾸 그게 생각나요. 그건 뭐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거 잘 안 봤을 거니까. 요즘에 도심형 SUV라고 좀 사기치는 차종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RV하고 SUV하고는 엄밀히 틀려요. 근데 이제 다르죠. RV를 내놓고서 이제 SUV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차는 진짜 SUV인데 RVT를 냈다라고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RV와 SUV 뭐가 다른 거야 라고 그쵸. 느껴질 거예요. 사실 뭐 대부분의 차량들이 뭐 오프로드를 한 번도 안 가보고 폐차를 하지만 거의 보통 사람들은 뭐 이거 SUV야 라고 하면서 그냥 다 갈 수 있어 라고 그냥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름에 바닷가라든가 바닷가 겨울에 스키장에서 이제 낭패를 당하시죠. 그때 이제 멀쩡하게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된통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SUV인데 지프 사실 뭐 랭글러 탔을 때랑은 많이 다르게 정말 이거는 편해요. 일단 허리가 정말 편하고요. 네. 예, 조용하고 아주 부드러워요. 진짜 이게 조용하다라는 게 좀 확 와닿는 게,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3.6L 가솔린 엔진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너무나 부드럽게 V6죠. 네. 보통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 조합이다라고 하면은 300마력 이상의 이제 조금 더 좀 강력한 그런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배기량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최고 출력이 286마력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 요즘 나오는 V6 엔진과 비교하면은 좀 출력이 약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운전을 잠깐이긴 하지만 이제 운전을 해보니까 너무 부드럽고 사실 세련된 맛은 없어요. 주행을 하는데 세련된 맛은 없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좀 매끄럽게 끌고 나가는 그런 인상들이 좀 느껴지는 게 참 재밌다고 생각이 돼요. 숨겨진 공간들도 아주 실용적으로 잘 있어요. 실용적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줘요. 그냥 칭찬돼. 아야, 냉정하게 얘기해줘야 돼. 실용적이진 않아.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락, 샌드 모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 되게 다양하게 있고 차고 조절도 지금 5단계? 네. 5단계로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주행을 하면은 그냥 표준 높이로 딱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쵸. 오프로드 때는 올라갔다가도. 네.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이 차 성격은 정말 난 어디든 갈 수는 있는데 일단 가보자 그냥 이거 같아.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아무 때나 가진 않을 거야. 약간 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 그랜드 체로키, 근데 그랜드 체로키 L이라면 이름이 네. 그 L이 대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롱바디. 난 럭셔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 난 지금 롱 L이 왜냐면 카메라 사진 찍는 사람들은 L 렌즈라고 하면 럭셔리 렌즈라서 이제 고급 렌즈를 많이 연상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L이라고 하니까는 아 그랜드 체로키의 럭셔리 버전인가 처음에는 이 생각도 살짝 했단 말이야. 그 짤 있죠? 네. 역시 사진. 캐논. 역시 캐논. L. 그것처럼 이제 뭔가 조금 럭셔리한 맛이 있지 않나. 사실 실내를 봤을 때는 이 상 많이 탔잖아요, 이거.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 뭐 럭셔리는 아니지만 럭셔리해 보이는 디자인 때문에 L이 붙은 건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 게 물론 이제 진짜 나무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나무 우드 트림이라든가 적용되어 있는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우레탄이지. 어쨌든 사용되어 있는 소재나 이런 구성들이 지프 치고는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라는 거는 되게 많이 느껴져요.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제가 L이 럭셔리라고 착각할 만큼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좀 의외인 게 화질이 되게 좋아요. 아 진짜 완전 고화질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랭글러 아일랜드하고 랭글러 4x2하고 했을 때 그때 8인치 내비게이션은 정말 8인치 사이즈도 그랬지만 일단 화질 자체가 진짜 그 옛날에 도스 컴퓨터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터프한 맛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터프한 맛하고 이게 이제 구려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데 괜찮아요. 스마트폰 있는데 뭐 스마트폰에서 내비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요새는 다 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되게 화질이 좋고 시인성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드라이브 모드를 몇 번 바꾸면서 느낀 건데 트랙션 컨트롤이 꺼지고 켜지는 게 반응이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샌드나 스노우로 갔다가 다시 오토로 왔는데 오토로 된 상태에서 트랙션 컨트롤이 꺼졌다는 안내가 떴다가 다시 켜졌다는 안내가 뜨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트랙션 컨트롤 반응이 조금 느려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키가 상당히 깔끔해졌는데요? 키도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 뭔가- 네모 각진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살짝 디자인이 아니 나 바뀌었어. 지금 이거 갖고 싶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거 라이터 지포? 그거 라이터 같아. 그거 딱딱딱딱 하는 거. 자, 주행 소감을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계속 시내 도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난 이거 지금 충격이나 이제 도로에서 이제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좀 방방 타고 있는 느낌? 방방? 에이 방방까지는 아닌데. 이거 뭐라 그래야지? 이게 막 통통 튄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응. 되게 계속 꿀렁꿀렁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일단 난 운전을 하고 있지 않고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느끼는 게 다를 수가 있지만 네. 상당히 편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트는 확실히 편해요. 시스템 완전 편해요. 허리 잘 잡아주고. 시트는 지금 완전 편한데 차가 지금 약간 좀 흐물텅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사실 작년도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제가 이 그랜드 체로키 80주년 에디션 시승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좀 하드한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이 좀 명확하게 와서 브랜드에 참 어울리는 승차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차에서 느껴지는 이 승차감은 지프의 승차감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나갈 때네. 근데 RPM을 확 띄우는 거에 비해서는 속도를 너무 안 올려준다. 그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배기량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가속감이 아닌 것 같아요. 킥다운이 딱 이게 한 번에 점프 시프트 다운이 안 되고 두 번 거쳐서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충격이라도 적어야 되는데 마지막 기어가 딱 눌렸을 때 뒤에서 떡 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차의 성격에 비해서는 괜히 과격한 것 같아요. 괜히 가격한 느낌이에요. 근데 나가는 것도 별로 안 나가면서 왜 때리기만 해? 일단 느낌만 한번. 그러면은 변속기만 아파요. 8단 변속기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느낌 한번 주려고 한번 땅땅 쳐주고. 근데 이따가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 도로에서는 굳이 스포트 모드로 하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엑셀의 반응이나 이 변속기가 바뀔 때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지프 치고 여기서 뜨는 정보가 너무 많다. 지프 치고? 왜 지프만 뜨면 안 됩니까? 근데 내가 기대를 하던 지프의 투박한 맛이 너무 세련돼졌어. 지프하고 약간 지프에서 보지 못했던 맛들이라서 생소한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지프를 뭐 꾸준하게 탔던 그런 고정 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처음 타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다른 차를 탔다가 지프로 넘어온 사람들한테는 지프가 정말 편하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건데 이렇게 하고 계속 지프를 타셨던 분들은 좀 색다른 맛이 있네? 약간 좀 그렇게 느낄 것 같기는 해요. 이러고 한번 용기를 내서 랭글러 갔다가 매운맛 한번 제대로 보고. 자, 이번에는 실내 2열하고 3열을 한번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2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2열에 제가 지금 타 있는데요, 공간이 그렇게 좁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3열도 타봤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공간이 남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만약 이제 아이들이 있다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이 탑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열 공간에도 보면 USB-A랑 USB-C 포트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공조 버튼들 다 있고, 그리고 여기 B필러에도 이제 송풍구가 있고, 하단에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받이 리클라이닝하고 슬라이딩도 되죠? 됐죠. 지금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까지 가능하네. 그리고 이제 각도 조절도 얼마든지 다 되고요. 근데 너무 눕지는 않아요. 딱 보면은 적당한 각도로 누워 있고, 네, 이렇게 세워서 갈 수도 있고요. 뭐 각자의 허리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좀 꼿꼿하게 세우고 가야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요. 머리 공간하고 다리 공간은 어떤가요? 네, 다리는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키가 그렇게 막 큰 건 아니지만 적당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위에 공간도 지금 거의 한 뼘 정도만큼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열도 공간이 좁지는 않을 거예요. 3열도 보면은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 쪽은 또 쑥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3열이 있는 SUV라고는 하지만 사실 3열이 아니잖아요. 뭐 짐칸이죠 사실상. 네, 카니발이나 뭐 이런 밴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애초에 길게 나온 모델들이니까 괜찮은데 SUV들은 사실 그런 경우가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밴이 아니고서는 3열은 사실 짐칸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타봤던 3열까지 있는 SUV 중에서 3열이 편했던 모델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뭐 네. 기껏해야 뭐 에스컬레이드 아니면은 뭐 링컨의 내비게이터, 뭐 그건 포드의 뭐 사이즈가. 익스페디션,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풀 사이즈도 네. 넘어서는 그런 완전 빅 사이즈가 아니면은 3열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그랜드 체로키 L은 사실 좀 충격이라고 할 정도로 기대를 좀 많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앉은 키가 큰 편이기는 한데 거기 쏙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여기가 쏙 들어가 있어서 또 손바닥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눠진다는 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 저희가 특히 놀란 거는 바닥이 아무래도 휠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살짝은 올라가 있긴 해요. 살짝은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다른 조금 작은 차들 뭐 경차 2열 정도 그런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편안하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키가 요즘에도 한 중학생 정도 되는 키가 될 거예요. 저도 제가 탔을 때 괜찮은 수준이었으면은 중학생 정도의 아이까지는 문제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2열에서 그 충전 포트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 네. 2열에도 이제 A타입 2개, C타입 2개, 230V 파워 아울렛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3열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A타입 하나, C타입 하나씩 해서 총 4개 이렇게 꽤 넉넉한 그런 충전 포트 자리를 하고 있고 컵홀더도 한쪽씩 있고 그다음에 C필러에도 송풍구가 있어요. 아, C필러도 있어요. 네, 이런 거 진짜 럭셔리한 거를 좀 챙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결과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럭셔리를 지향하면서도 실용적인 것도 놓치지가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오늘은 시승이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하네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 빨리. 네, 고! 네, 이 뜨끈한 신차 그랜드 체로키 L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라팩터 마인석 기사님하고 같이 시승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로 또 이제 각자 1열, 2열, 3열 다 앉아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죠. 자, 기대만큼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완전 실망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든지 다 좋기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래도 신차니까 좋은 부분은 분명 있었고 아쉬운 점도 꼭 있었는데 말해야 되나요? 말해줘도 괜찮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승차감이나 뭐 이런 건 다 좋았습니다. 근데 좀 말이 많아요, 이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차선을 지나갈 때에도 뭐 밟았다고 자꾸 안 밟았는데 사실 경고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승차감 측면에서는 3열까지도 다 골고루 생각보다 되게 좋은 승차감을 보여준 게 저는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가 확실히 상을 받을 만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만큼 외관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파워트레인이 조금 많이 좀 실망스러웠다.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배기량으로 치면 3.5L V6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로 뭐 요즘의 차량에 비해서 출력은 낮아요. 출력은 낮은데 그래도 아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변속할 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시승회다 보니까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주행을 한 부분 그리고 촬영 이후에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매주 저하고 한용덕 에디터가 같이 나가고 있는 T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차 저희가 오늘은 오버랜드만 집중을 해서 탔거든요. 또 하나 있는 거 서밋 리저브. 네, 서밋 리저브. 사실 그거는 오늘 저희가 시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서밋 리저브 트림도 저희가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같이 그리고 이번에 가지 않았던 오프로드 코스까지 같이 가면서 이 저희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되게 좀 기대도 많이 했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가격 나름 공격적인 마케팅 여러 가지 전략으로 돌아온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 4x2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타봤었고요. 네, 조만간 또 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또 그 서밋도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가진 최정필 기자하고 RG비센스의 한용덕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